네,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M&E 분야를 위한 5.4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션 그래픽 모드에 대한 소개와 버추얼 프로덕션과 관련된 중요한 업데이트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5.4부터 새로운 모션 그래픽 모드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주요 방송국들과 함께 개발한 2D 모션 그래픽 제작용 전문 툴입니다. 방송용으로 제작되었지만 충분히 다른 산업에도 유용하게 쓰일 모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2D 모션을 수월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전용 레이아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모션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라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2D와 그 3D 뷰포트 모두 지원하고 있어서 2D 모드만 있는 다른 툴보다 확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뷰포트 화면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 그 그래픽 요소들을 그리드에 맞춰서 정확하게 픽셀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빠르게 액세스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트랜스폼 패널도 따로 제공하는데요. 네, 정말 2D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쉐입이나 액터에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손쉽게 텍스트를 3D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블루프린트 같은 특별한 세팅 없이도 곧바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쉽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클로너와 이펙터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 툴 도움 없이도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 디자인을 언리얼 엔진 안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외부에서 제작해서 가져올 필요 없이 바로 엔진 안에서 제작이 가능하고, 또한 리얼타임 기반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인터랙션도 가능하게 되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클로너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액터들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아주 간단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만큼 넓게 배치하거나 위치나 액터들의 모양을 모두 랜덤하게 배치하거나, 또는 텍스처 기반으로 액터들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펙터를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원하는 만큼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킬 수도 있는 아주 막강한 기능인데요. 혹시라도 그 유튜브에서 모션 그래픽을 검색해 보시면 유저들이 만든 멋진 영상들과 튜토리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션 그래픽을 사용할 때 쉽게 그 머티리얼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머티리얼 디자이너 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머티리얼 노드를 제작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디자이너 툴을 사용하면 마치 포토샵을 사용하는 것처럼 레이어별 블렌딩 시키거나 패닝이나 디스토션 같은 복잡한 FX 효과들도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쉽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DMX는 그 무대 조명이나 특수효과 장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번에 그 업데이트된 그 컨트롤 콘솔을 이용하면 대량의 픽스처와 페이더 효과를 구동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DMX 컨트롤 콘솔은 라이브러리와 패치 선택을 기반으로 페이더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설정하므로 그 사용자는 복잡한 설정 과정 없이도 원하는 효과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또는 물리적인 픽스처 세트를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디버깅 과정을 단순화했습니다. 자, 이는 라이브 공연이나 버추얼 프로덕션 쪽에서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그다음 그 픽셀 매핑은 LED 디스플레이와 같은 장비에서 개별 픽셀을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대규모로 복잡한 설정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 먼저 픽셀 그리드 정확도를 위한 그리드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요. 이제 패치 그리드에 스냅을 할 수 있고, 또 그리드의 해상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그 DMX 라이브러리에서 패치 컬러 구성표를 가져올 수 있어서 컨트롤 콘솔 및 라이브러리와의 일관성이 유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많은 향상이 이루어졌는데요. 피치 하이라이트 크기가 노출이 되어 명확성이 향상되었고, 자, 패치 회전 및 가로 세로 플립이 지원되어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폰트 크기 확장으로 패치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능 면에서는 고정밀도 내부 버퍼가 제공되어 다운스케일, 블러, 픽셀 매핑 처리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력 텍스처에 대한 선형성 플래그도 지원됩니다. 이처럼 언리얼 엔진의 DMX와 픽셀 매핑 기능은
라이브 공연이나 버추얼 프로덕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강력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상충 모니터링 기능인데요. 이전에는 DMX 데이터의 충돌을 확인하고 식별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UI가 없어서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DMX 데이터 상충 모니터링 기능이 도입되어서 컨트롤 콘솔, 픽셀 매퍼, 블루프린트 등 현재 전송 중인 모든 DMX 서브 시스템 인스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UI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사용자는 동시에 작동하는 다양한 DMX 시스템 간의 데이터 충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치별로 충돌이나 상충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하여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상충 모니터링 기능은 DMX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과 사용자, 특히 픽셀 매퍼, 컨트롤 콘솔, 다양한 툴을 함께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TSR과 TAA는 렌더링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지만 비디오 재생이나 머티리얼 기반 애니메이션에서는 약간의 번짐 현상과 같은 시각적 결함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리얼타임 밉과 스크린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이미지를 품질을 얻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도입된 미디어 IO TSR TAA 아티팩트 최소화 기능은 템포럴 알고리즘과 불완전한 모션 벡터로 인해 발생하는 아티팩트를 최소화합니다. 이 기능은 비디오 재생이나 스트리밍 컨텐츠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능을 통해 TSR과 TAA를 사용하면서도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LED 스테이지를 사용하는 버추얼 프로덕션에서는 대규모 위도 경도 타일 EXR 파일을 재생할 때 천장과 같은 부분의 타일 요청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 상으로 위쪽에 타일들이 모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하드웨어 성능을 초과하는 I/O 요구 사항이 생겨서 재생이 멈추거나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5.4부터는 미디어 플레이트 액터에 적응형 폴 및 옵셋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I/O 요청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밉 옵셋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트의 대역폭 EXR 타일 요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서 더 큰 사이즈의 EXR 파일 재생 시에도 발생하던 성능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옵션은 스피어 환경 설정에 타일 EXR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파이프라인에서 언리얼 엔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렌더 레이어입니다. 이 렌더 레이어는 무비 렌더 큐에서 포스트 컴포지팅을 위한 고품질 엘리멘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를 통해 샷을 여러 레이어로 분리하여 작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전경에 있는 캐릭터와 배경 환경을 이제 별도의 레이어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최종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사 플레이트 영상과도 훨씬 수월하게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렌더 레이어의 기능은 언리얼 엔진 5.4 버전에서 패스 트레이서와 디퍼드 렌더러 모두에 대해 지원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반투명 오브젝트 나이아가라, 랜드스케이프 등 일부 에셋 유형은 아직 완전히 지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은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될 수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언리얼 엔진으로 진행할 때 렌더링 설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무비 렌더 큐의 새로운 노드 기반 시스템인 무비 렌더 그래프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그래프는 렌더링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노드 방식으로 제공해서 아티스트가 이를 조합해 간단하거나 복잡한 렌더링 설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장면 렌더링부터 여러 장면에 걸친 복잡한 설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렌더링 설정이 가능하고요. 앞서 설명한 렌더 레이어의 분리도 이 무비 렌더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퀀스나 이제 샷 등 여러 단계에 걸쳐 계층적으로 렌더링 설정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비 렌더 그래프는
또 스크립트 작성과 자동화를 지원하는데요. 슈퍼바이저와 협력해서 최적화된 렌더링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 렌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젝트 규모에 상관없이 언리얼 엔진 렌더링 작업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뎁스 오브 필드는요, 그 촬영 감독이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피사체 일부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LED 볼륨에서 인카메라 VFX 씬을 촬영할 때 씬 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카메라로부터 그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확한 뎁스 오브 필드를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리얼 엔진 5.4부터는 뎁스 오브 필드 추정이라는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언리얼 엔진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 즉 그 스테이지 볼륨의 위치와 방향, 카메라의 위치와 설정값, 그리고 이제 씬 내의 물체들 사이에 있는 거리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치 실제 카메라의 렌즈가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언리얼 엔진 씬의 물체들에 선택적으로 실제와 같은 블러 효과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 제작자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LED 볼륨 촬영 시 이제 실제 세트에서 촬영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자연스러운 뎁스 오브 필드 연출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카메라 VFX 촬영에서는 그 카메라에 담기는 영역인 이 내부 프로스텀 렌더링 품질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하지만 기존에는 그 언리얼 엔진과 엔디스플레이 렌더링의 한계로 인해 이 내부 프로스텀을 렌더링할 때 멀티 GPU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SMPTE 2110이 이제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엔디스플레이 렌더 노드 PC 하나를 내부 프로스텀 렌더링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내부 프로스텀에도 멀티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GPU가 아닌 듀얼 GPU를 사용해서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을 더욱더 높은 품질로 렌더링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 LED 볼륨의 크기가 커지는 등 프로덕션의 요구사항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스테이지를 그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 구축하시려는 곳이 있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언리얼 엔진의 버추얼 카메라 시스템과 연동되는 그 라이브링크 V캠이라는 앱이 드디어 안드로이드에도 출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iOS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그 라이브 링크 V캠 앱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AR 코어를 지원하는 그 안드로이드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로젝트에서 버추얼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버추얼 카메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멋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버추얼 카메라가 이제 그 맥에서도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맥에서 버추얼 카메라를 사용할 때 일부 기능에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사용자는 X86 및 ARM 아키텍처에서 그 소프트웨어 픽셀 스트리밍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그 최신 ARM 기반의 M 시리즈 맥 기기에서는 하드웨어 가속 기능까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 맥 사용자들도 버추얼 카메라의 그 성능을 극대화하여 고품질의 그 실시간 렌더링과 스트리밍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 방송 등 고품질 컨텐츠 제작에 맥을 활용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5.4 버전에 있는 이 버추얼 스카우팅은 그 XR 크리에이티브 프레임워크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실제 카메라 감독님과 함께 이 기능들을 처음부터 다시 디벨롭시켜 개발을 하였는데요. 실제 세트장에서 촬영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버추얼 스카우팅을 활용하여 그 사전에 미술 세트나 조명, 샷 블러킹 등을 디지털 환경에서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리얼 엔진 5.4에 있는 버추얼 스카우팅은 이전보다 훨씬 사용이 쉬워지고 그 프리 프로덕션 작업에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버추얼 스카우팅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영화나 그 드라마 감독님 또 카메라 감독님들이 계시다면 프로덕션의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언리얼 엔진 5.4의 M&E 분야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그 아트와 프로그램 분야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버전에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더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앞으로도 언리얼 엔진의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5.4 업데이트에 담긴 저희 에픽게임즈의 노력이 그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 이것으로 5.4 출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다음에 그 좋은 영상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